(11번)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을 한번 볼까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행으로 대항하는 피해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예의치 않은 경우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된다. 2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3번을 볼까요? 3번.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능하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그러면 4번.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하며, 이 부분이 틀렸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재의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를 할 것이다. 그러나 할지라도 이 경우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의 주체에 대한 상황의 주체에 대한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4번입니다. 12번.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맞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 직후라고 하면 범죄의 실행 직후를 종료한 직후의 범위라는 것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제3자의 입장이 틀렸죠.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 하면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촉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 시간적, 장소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야 맞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저 현행범에 대해서는, 여기가 벌써 틀렸죠. 이것은 다액 얼마입니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의 경우에는 주거가 없을 때, 분명하지 아니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해야 되고,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이 체포된 경우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도된 경우라면 구속영장 청구기가 가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검사 또는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 할 것이다. 그래서 3번은 다 맞는 질문이고, 4번.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일반 상인이라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 사인은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3번. 구속기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기피 신청으로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한다. 맞고, 2번.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한다. 3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는 삼입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4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라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볼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번은 맞고, 2번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됐는데도 형사소송법 34조에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이번도 당연하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3번을 봐볼까요? 3번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실에 영상 녹화, 음성 수신, 확대 기능 등이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 수용사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통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헌법재판소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4번이군요. 4번이 틀렸겠죠. 그러면 4번을 볼까요? 교도관이 변호인의 접견이 종료된 후 변호인과 미결 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 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졌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침해의 세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문제인데 1번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 적부 신문 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번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가만 볼 게 아니라 이제 2번, 3번, 4번이 어디가 틀렸는가를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2번 체포적부심사는 구속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랬으니까 여기 벌써 틀렸죠.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준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3번 형사소송법 214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재차 구속하냐면 석방된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뭐 주거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16번 구속 후 집행정지 또는 구속 후 실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원이 아니라 헌법이죠.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건 법전에 있는 문제니까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2번을 한번 볼까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구속 후 집행을 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해자를 심문해야 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구속 후 집행 정지를 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가 들었습니까?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구속 후 집행 정지를 청구할 권리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에 의해 형의 집행유예, 공수, 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바로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4번 구속 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7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최근 판례로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이 판례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천천히 한번 볼까요? 1번 2018년 판례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수사기관이 키워드 등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BTL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아직 압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관서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등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방식으로 복제 생성 중에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것은 압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자, 모든 것을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어요. 그러면 그 압수했다 그러면 압수했으니까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야. 종료된 것인 게 수사관서에서 이것을 다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의 기회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메이징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의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기 틀렸죠. 이럴 때는 반드시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집행 현장의 사정상 선별적 방식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나 현재의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압수수색 같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건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정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만 영장에 기재되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3번 볼까요? 3번 압수물의 목록은 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 자료가 되므로 압수된 정보의 압수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되고, 수사기관이 이를 서면으로 교보해야 되며 전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보할 수는 없다. 이게 들렸죠. 상세 명령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 수사기관이 출력한 서면을 교보하거나 전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은 맞겠죠. 4번. 자, 증거로 제출된 전자 문서 파일의 원본의 동일성은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된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검사가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검사에게. 그래, 답은 4번입니다. 18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검사가 공소 제기 후입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수소법은 이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삼을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착수하면서 그 장소에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건 기출문제 지문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3번 이 판례는 좀 눈여겨봐두십시오. 2019년 7월 11일 판례에서도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3번 법관의 서명 날인날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이라 하더라도 야간 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의 안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예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뭡니까? 절차 조항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장하고자 하고 있는 권리나 법익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래야 되니까 이것은 어느 부분이 틀렸냐? 적법하게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이것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권리나 법익의 본질적인 것은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좀 문제가 판례를 내는데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4번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리한 물건이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그래야겠죠. 19번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것. 1번 무전기와 같이 무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하는 통신비밀부상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통해서 전기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기계장치를 이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장치를 이용한 것은 기계를 통해서 전화나 무전기같이 기계를 이용한 대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하자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것을 대화라 그러고 기계를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비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틀렸습니다. 이번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신이 완료된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속 기출문제 지문에 많이 나왔던 문제고. 3번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한 것이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이 당연하고 3번은 맞고. 4번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에 해당된다. 일방만 동의받고 다른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됩니다. 20번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형사소송법 184조에 따라 일회공판 기일 전이라 할지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맞고. 2번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증인신문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 3번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때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증인신문을 한 후에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겠죠. 4번, 증거보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